자, 이번 시간에는 JDK22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DK22가 3월 19일 얼마 안 됐어요. 녹화 시점이 지금 4월이 좀 넘었으니까 3월 19일 날 이제 나왔고요. 우선 JDK에서 이제 그 피처로 정식 버전으로 들어간 거 먼저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쭉 살펴보고 프리뷰와 인큐베이터는 그냥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자바1이 2025년에 재개된다고 합니다. 이게 제 기억으로는 17년인가에 이제 종료가 되고 18년에는 무슨 뭐 이름 좀 바뀌어서 좀 했고 22년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자바1이 다시 2025년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바가 내년에 벌써 30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네, 자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PHP가 사라지지 않았던 것처럼 자바도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너무 단언하면 안 되는데. 네. 자, 들어가겠습니다. 퓨처 주요 네 가지인데요. 423, 454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일단 우선 제가 이렇게 분리를 해봤는데 메모리하고 자바에는 자바 네이티브 인터페이스라고 해가지고 뭐 C 코드라든지 아니면 운영체제에서 뭔가 일어나는 것들하고 인터페이스 하기 위한 그런 기술이 JNI라고 하는데 요거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가 피처가 들어가게 됐고 그 다음에 언어 스펙으로 unnamed variable 요거는 제가 뒤에 설명드릴 때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JP458이 나오면서 이제 멀티 파일 소스 요거는 코드를 제가 직접 한번 실행시켜 드리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보시고요. 요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자바를 이제 좀 더 편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기능을 넣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요 두 가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SI 개발자라든지 아니면은 주로 이제 상품을 판매하는 서비스 웹 개발자, 요 백엔드 하는 요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관련이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좀 쏙쏙 들여다 보면은 또 이제 관련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피처를 보시죠. 리전 피닝포 지원, 이거 메모리 관련된 애라서 뭐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고요. 제가 이제 쭉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JNI라는 걸 쓰죠. OS라든지 아니면 외부 C로 만들어진 파일을 이제 불러서 쓰기 위해서 JNI라는 걸 쓰는데 이 JNI라는 것을 썼을 때 이 가비지 컬렉터가 비활성화 됐나 봐요. 옛날에는. 그런데 이제 비활성화 필요가 없게끔 만들었다. 메모리 관련해서. 자, 그래서 이제 JNI가 이제 하드웨어 또는 운영체제에 종속된 운영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C, C++, 어셈블리 등으로 작성된 라이브러리들을 호출하거나 그 반대 경우를 가능케 하는 프레임워크이라고 합니다. GC가 이제 비활성화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어떤 부분이 되냐면은 제가 거기 내용 보니까 메모리 부족이나 그 다음에 VM이 그냥 툭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피처로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두 번째 피처입니다. 두 번째 피처를 이제 보면은 이거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제 메모리적으로 좀 안정화를 시켰고, 그 다음에 이 JNI, 여기 Foreign Function Memory API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겼는데,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JNI가 좀 많이 부족했나 봐요. 그 부족한 것들을 이제 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그동안에 있었는데, 이제서야 이제 좀 이제 FFmp이라고 하는데요. FFmpAPI가 이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요 내용을 보면서 참 일본 경제가 뭐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바 진영에도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10년이 있었죠. 아니 20년까지는 아니고 저는 10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에서 오라클로 넘어가면서 자바가 좀 많이 죽었었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른 랭귀지로 이제 옮겨가신 분들도 좀 많았고. 자, 어쨌든 간에 요약을 해보자면은 이제 JVM 외부 코드를 효율적으로 호출하고 관리하지 않는 메모리 이 부분이죠. JVM에서 관리하지 않는 메모리
이 JVM에서 관리하지 않는 메모리 때문에 뭔가 익셉션이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런타임 익셉션으로 이제 변환해주는 그런 익셉션 코드들도 많이 작성을 했었죠. 왜냐면은 외부에서 발생한 익셉션은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익셉션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를 그냥 그대로 익셉션을 받아버리면은 프로그래밍 앱이 죽어버리죠. 앱이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거를 런타임 익셉션으로 바꿔서 앱에 계속 살아있게끔 하는 그런 코드들을 많이 짰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 글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죠. JDBC, HTTP 클라이언트, NIO, 특히 이제 JDBC나 IO 같은 익셉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없잖아요. JDBC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외부 리소스, 이걸 외부 리소스라고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익셉션을 조금 깊게 공부를 했으면은 깊게? 트라이 리소스 문이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리소스가 되겠습니다. 그 리소스들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JVM이 관리하는 메모리 영역이 아니죠. 그런 부분을 오프 힙 메모리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수축하건대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는 바이트 버퍼, 그 다음에 요거 언세이프 요거를 API 두 가지를 지원했다고 하죠. 제 기억으로는 지금 네티 같은 경우에 네티 소스를 까보면은 바이트 버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티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성능이 중요한 경우, 텐서플로우, 루시는 이제 검색 엔진이고요. 네티는 우리가 이제 웹플럭스에서도 사용하는 기술이기도 하죠. 이렇게 이제 성능이 중요한 경우에는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메모리를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JVM 밖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API를 제공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 FFM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갈게요. unnamed variable patter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매개 변수가 절대 사용되지 않을 때 언더스코어를 사용을 해라, 지원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주의사항이 좀 하나 있더라고요. 이것도 글도 이 스펙 문서 쭉 제일 끝에 있거든요. 언더스코어를 변수로 사용하는 기존의 코드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만들었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코드 중에 이렇게 이제 메소드를 이제 호출을 해가지고 이제 파라미터 넘길 때 언더스코어로 변수명을 정했던 분들은 요거를 다 아마 지금 바꿔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곤 합니다. 언더스코어를 변수로 사용하는 이런 기법들은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자바스크립트의 영향을 자바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서로 뭐 영향을 주고 받겠죠.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이제 클래스가 지원이 되기 시작했고, 자, 사용되지 않는 변수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카운트라는 메소드가 있고, 여기에 이제 오더즈를 포문을 돌리고 있는데, 요 가만히 보세요. 오더가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더가 이렇게 사용되지 않는 변수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정적 분석 도구, 요즘은 뭐 ID,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뭐 인텔리제이나 뭐 이클립스나 전부 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변수가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노란 줄 거지죠. 경고문을 이렇게 리빌 해주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눈에 거슬려 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시단 말이죠. 저는 상관없는데. 예. 자, 그런 경우에 이거는 확실하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라고 언더스코어를 써라. 이제 22 버전부터 그게 써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는 변수가 있으면 아예 그냥 에러가 나버리죠. 컴파일이 안 돼버리죠. 자, 두 번째 예입니다. 사용되지 않는 변수 두 번째 예. 여기 트라이 캐치 잡죠. 우리 트라이 캐치 잡을 때 이렇게 캐치문에다가 ex라는 변수명을 이렇게 적는데 겨우 대부분은 여기 안에서 ex 변수명을 쓰지 않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죠. 그럴 경우에 언더스코어를 써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패턴 변수, 사용되지 않는 패턴 변수. 우리가 이제 스위치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화살표 함수를 이제 쓸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이게 버전이 21 버전인가부터 사용이 가능했죠. 자, 근데 여기 코드를 잠깐 좀 보면은 레드가 여기 안에서 사용이 안 되죠. 블루도 사용이 안 되죠. 뭐 이런 코드들이 있다란 말이죠. 근데
이 스위치 문에서 이제 화살표 함수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 귀찮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귀찮죠? 저도 귀찮습니다. 자, 그럴 때 언더스코어를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458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치 멀티 파일 소스 코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잠깐 이제 예제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예제를 보여드리기 전에 JDK 11 버전에서는 이제 어떤 게 가능했냐면은 이렇게 prov.java라는 파일 안에 클래스를 두 개 이렇게 놓고요. 그러면 이제 prov.java죠. 그러면은 이거를 별도로 이제 자바C를 이용해서 이제 컴파일을 하지 않고 그냥 자바 명령으로 자바 한 칸 띄고 prov.java 하면은 얘가 실행이 됐다는 거죠. 지금 이제 클래스들을 잠깐 자세하게 보면은 프로고에 이제 메인 메소드가 있고 이 프로고 클래스가 헬퍼의 run 메소드로 호출하고 있는 이런 호출 구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파일을 나누면은 안 됐었던 거예요. 싱글 파일만 가능했었는데 JDK 22 버전부터는 이제 멀티파일, 멀티소스도 지원을 해준다 라고 합니다. 요런 거죠. 이제 아까 전에 이거 앱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자, 앱에서 이제 헬퍼를 하는데 이 헬퍼가 이제 파일이 아까 전에는 하나로 합쳐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앱 클래스하고 헬퍼 클래스로 아예 파일 자체를 분리를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안 됐다라는 거죠. 자, 정말 안 됐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 우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앱 있고 요 헬퍼 자바를 이제 클래스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헬퍼는 헬프.헬퍼라는 패키지, 헬퍼 패키지 안쪽에 헬퍼 클래스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이렇게 분리가 된 거죠. 이게 이제 멀티 소스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소스도 잠깐 이제 보시면은 앱에 메인 메소드 있고 얘가 헬퍼를 이렇게 호출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자바라는 거하고 자바 17 요 두 개를 제가 소프트 링크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자바는 JDK 22를 바라보게 만들어 놨고 자바 17은 자바 17 버전, JDK 17 버전을 바라보게끔 소프트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자, 그럼 우선 자바 17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자바 17입니다. 그래서 지금 앱 클래스에서 지금 헬퍼를 바라보고 있죠. 자, 이렇게 해보면은, 자, 이렇게 파일이 멀티소스이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JDK 22 버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7 안 붙은 게 여기 JDK 22 소프트 링크 걸어 놓은 거고요. 얘를 이제 실행을 해보면, 얘는 헬로우라고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진짜 17이고 22인지 보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확인을 시켜드려야 되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은 자바 얘는 22 줄루 22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자바 17은 줄루 17을 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녹화하는 시점에서는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JDK 22를 지원을 안 해요. 안 해가지고 제가 임의로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피처 4개를 이제 다 훑어봤고요. 프리뷰는 제가 안 봤습니다. 예. 많기도 많고 뭔 내용인지 또 굳이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프리뷰 버전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세컨드 프리뷰까지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관심이 가는 프리뷰는 요거죠. 스트링 템플릿. 요거는 이제 다음 버전에서 확실하게 피처로 이제 등록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인큐베이터, 벡터 API는, 와, 7번째 인큐베이터입니다. 와,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JDK 22에 대해서 마무리를 요약을 해보자면은, JMI를 이제 사용할 때 외부 메모리 관련해가지고 업데이트가 요번에 이제 확실하게 이제 기초를 다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JDK 21에서 뭐 가상 스레드니 뭐니 해가지고 좀 어떤 레볼루션한 그런 특징들이 이제 많이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이제 메모리 관리를 위한 JVM 자체를 위한 피처들이 이제 들어갔다고 저는 보고 익셉션을 좀 처리하는 이런 코드들이나 뭐 이런 기법들이 좀 이제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언더스코어를 이제 변수명을 사용했던 거는 좀 리팩토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이제 보셨던 그 멀티 소스 상황에서 이제 자바로 그냥 명령을 쳤을 때 자동적으로 이게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유튜브 같은 거 보니까 무슨 뭐 메이븐을 대체하기 위한 거, 뭐 내 메이븐이 이제 필요 없어질 거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개발자분들 계신데, 저는 뭐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하지만은 이제 JVM 차원에서 이런 빌드 도구들을 이제 정식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된다면 결국에는 메이븐이나 그래들 같은 그런 빌드 툴들이 이제 서서히 사라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조금 사라지지 않을 것 같고요. 러스트 같은 경우에 이제 카고라는 게 있고, 노드.js 진영에는 npm, yarn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은 빌드 도구라기보다는 이제 라이브러리 관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라이브러리를 관리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빌드를 할 때 빌드 이제 옵션들을 세팅하는 거, 뭐 예전에 뭐 엔티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하고는 좀 이제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뭐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뭐 그런 식의 대체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JDK 22 버전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